그 스토리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 류창민 간사님 모실 때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사업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유 허용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창민입니다. 네. 오늘 뉴스킨 사업이 어떤 건지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많은 자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장님들도 계시고 신규로 이제 처음 뉴스킨을 접해 보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뉴스킨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제가 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낱낱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뭐 아까 저한테 사회자님이 밀레니얼들의 워너비라고 하셨는데 워너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뭐 워너비이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밀레니얼 계시면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네, 아니면 뭐 채팅창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제가 채팅창을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뭐 말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밀레니얼들이 요즘에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죠. 뭐 옛날같이 사실 순탄치도 않고 그냥 명확하게 이제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세대는 좀 참 안 좋은 세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막 성장을 하면서 첫 번째로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됐다라고 이제 그냥 이제 딱 정해졌죠. 그래서 그 전에 삶의 방식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물려준 방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또 코로나 막 이런 새로운 막 역변하는 시기를 계속 맞닥뜨리고 있죠. 우리의 계획과 지금 발생이 잘 안 되는 그 시기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뉴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트레이너 출신입니다. 트레이너 출신이고요. 일반 트레이너는 아니고 이제 트레이너들 교육하고 이런 컨퍼런스 강사로 다니는 그런 트레이너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에도 이런 큰 컨퍼런스들이 있어요. 대형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제 주관하는 그런 스포츠 브랜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사들도 가르치고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좀 특별한 트레이너를 오래 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고요. 저한테 이게 사실 직업에서 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한 저만의 획이었거든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공짜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 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여기 왼쪽에 세 번째가 전데요. 뭐 열심히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냥 찾으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백인같이 생겨가지고 저도 백인같이 생겼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는 이게 꿈의 그림이었는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한테 스스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꿈을 한번 이뤄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있어서 그거를 청사진으로 꿈꿀 때 사람들이 대부분 했던 얘기가 야 그거 꿈꾸지 마라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꿈은 여러분들이 정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루는 게 꿈이지 남들한테 좋아 보이려고 생각하는 그 꿈을 이 생각을 하면 사실 시작부터가 되게 불행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꿈을 이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한 업에서 꿈을 이루면 굉장히 무언가가 바뀔 줄 알았어요. 크게. 근데 요즘 말로 현타라 그러죠. 저한테도 현타가 왔던 게 뭐였냐면 한 업에서 최고점을 이루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올라가면 저는 그 직업을 통해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10년을 했는데 약간 이런 거 있죠. 여기가 아닌가 봐요. 약간 이런 거를 느낀 게 딱 10년 차 때였어요.
근데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는데 다 올라가서 나서 보니까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모습을 봤더니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외국 강사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 외국 강사들은 그 나라의 복지가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매달 받는 이런 수입들을 가지고 그냥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노후 준비 그리고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형태 이런 거에 대한 형태를 딱 벌면서 아 내가 꿈은 이루고 나 스스로한테 되게 만족스러운 성취감이 있었지만 삶이 나아지지 않는 어떤 잘못된 어떤 선택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제가 뉴스킨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트레이너를 했다면 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트레이너들 돈 거의 못 벌었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도 한 8개월째 놀고 그리고 지금 막 그 쿠팡 그 배달하는 거 있죠. 쿠팡하고 뭐 배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는 생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저도 헬스장 다시 그냥 운동하려고 끊었는데 1월 달에 이제 다닐 수 있게 됐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예 문도 못 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현실 점검했던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트레이너를 하면서 제 또래보다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삶이 나아지려면 시간하고 돈을 같이 벌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빨리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지 않으면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달에 여러분들 비유를 해드릴게요. 한 달에 주변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생각보다 1,000만 원 벌기 되게 어려운데요.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근데 1,000만 원 정도를요, 회사를 다니면서 벌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죠. 자영업을 해서 1,000만 원을 번다라고 치면 아마 주 7일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고 가족들하고는 시간을 절대 못 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5년만 바짝 일해가지고 이걸로 뭐 가게를 털고 뭐 이렇게 나오자라고 했는데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거를 만나서 6개월이면 그 꿈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특이한 소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선택이라는 거를 또 하게 되거든요. 트레이너를 하겠다라는 것도 선택이었고 트레이너 중에도 일반 PT라 여러분들이 아는 PT 이런 트레이너도 있고 저런 이런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이제 마스터 트레이너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스터 트레이너를 한다고 할 때도 사람들은 야 그냥 PT 해 왜 편하게 앉아서 돈 벌지 왜 사서 고생하냐 예, 막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선택을 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저의 꿈을 이뤘죠. 근데 그 찰나에 뉴스킨이라는 것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 선택들이 작은 선택들이 매일 모여서 5년 뒤, 10년 뒤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는 10년 뒤를 맞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한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대단한 선택을 해서 내일 아침 다음 달에 당장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들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오늘부터 선택하는 것들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질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그래프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 보통 25살까지 공부하고 한 5년 정도 취업 준비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한 다음에 30년 정도 일을 해서 저 기간 동안 돈을 벌고 돈을 잘 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게 대부분 95%의 사람들이 하는 이 인생 계획이죠. 근데 보통 70살 정도 되면 질병이 하나씩 걸리기 시작을 하고 그 질병을 케어하는데 내가 3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쓰는데 채 3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통계예요. 야, 무슨 병원비가 저렇게 많이 들어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만성질환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암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면 주변에 암투병 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통 1년에 1억 쓰는 거는 우습게 쓰죠. 1년에 1억 정도 쓰는 거는 우습게 쓰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 30년 일을 해갖고 한 3억 정도 금방 모을 수 있죠. 현찰로. 모을 수 있죠. 갑자기 깜깜하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일을 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30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쓰고 일을 하지 않는데 10년 후에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왜 저게 가능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수명이 짧았고요. 그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유 때문에 그냥 잘 모아놓고 잘 살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희 세대는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단정 짓진 않을게요. 네. 근데 그 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란 말이죠. 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볼게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10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아래 거를 원한다고 하죠. 위에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저 10년 동안 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위아래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큰 핵심은 위에 있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멈추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뭐죠? 대부분 사업을 하거나 뭐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고르신다고 해서 고르셨죠?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실제 설문조사인데요. 큰 아파트 살고 싶냐? 네. 수입차 중에 타고 싶냐? 국산차 타고 싶냐? 그랬더니 수입차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 잘 버는 직업은 뭐냐 했더니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넌 뭘 준비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회사원 공무원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무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그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인생 핀다. 네, 이게 진짜 무서운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해서 잘 살았죠. 네,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이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한 얘가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지금까지 이제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이죠. 사촌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공무원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집에서는 와 남자친구 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작은아버지는 그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사업해야지 저 공무원 해갖고 살겠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모님 세대들이 아까 그 위에 그래프처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받았던 대기업 기준의 월급이 요 정도 됐대요. 근데 저희 또래가 지금 평균치가 이제 세금 띄면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뭐 많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요 정도가 이제 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면 월급이 40년 동안 3.5배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3배가 올랐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세대는 아파트 서울의 한 채 값이 요 정도 됐대요. 지금 막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있죠. 예, 그런 아파트들 요 정도면 샀대요. 서울에. 근데 지금 저희가 아파트 한 채 살려면 요 정도 돈을 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전체, 강남, 강북에 합쳐서 평균가입니다. 근데 한강 이남, 서초, 강남, 반포 막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평당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40평짜리 아파트 살려면 40억 원 현찰로 들고 있어야 살 수 있죠. 집값이 9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월급 아껴가지고 이렇게 수순을 밟아서 90배를 뻥튀기 해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저희 부모님 세대 80년대에는요,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1년 3개월 돈을 모으면 아파트를 한 채씩 샀어요. 그럼 반 정도 쓰면 3년이면 그러면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 보통 알뜰살뜰히 살면은 이제 한 3채에서 4채는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아파트 한 채 살려면 돈 하나도 쓰지 않고 30년을 모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이게 실제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 있죠.
그때 제가 계약서 쓸 때 어르신이 오셔갖고 임대업 하신대요. 그래서 어르신 젊으셨을 때 뭐 하셨어요? 했더니 공무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월급을 진짜 짠돌이처럼 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막 1,000만 원대 아파트들을 지금 이제 80세가 다 되셨으니까 한 채, 두 채 사셔가지고 불리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 지금도 패러다임은 그걸 겁니다. 공무원이 짱이다. 예, 근데 저희 세대에 지금 공무원 하면은 뭐 밥은 굶진 않겠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나이표라는 건데 저는 이제 지금 37이거든요. 이 표의 핵심은 뭐냐면 제 나이 또래는 요 정도 55세까지 이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남은 45년 있죠. 100살까지 돈 하나 벌지 않고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내가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저 100살까지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돈 하나 없이 내가 벌어놓은 돈 갖고 살 수 있냐? 요거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단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월 300만 원 생활비가 15억이에요. 40년 동안 쪼개면. 이렇게 쪼개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질문 딱 드릴게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월 300이 내가 은퇴해도 월 300이 나오는지 아니면 은퇴할 때 15억이 현찰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됐으면 그 일을 계속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얼토당토하지 않다 그러면 그 일을 당장 그만둬라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대안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뉴스킨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저한테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10년 뒤에 일을 하지 않아도 500만 원, 10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오는 일이라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을 알아다 보니까 막 1억 천금 막 억만장자가 되는 거는 뭐 나중에 일이지만 내가 10년을 여기다 쏟으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은 만들 수 있겠다. 그래봐야 내 나이 40인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이제 저도 이제 37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는다고 치면 일을 하지 않고도 적은 돈 아니죠. 그럼 1,000만 원을 저희 어머니 집주인처럼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렇게 임대소득을 받으려면 한 아파트 월세를 돌려도 좀 큰 평수들 돌려도 한 6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럼 아파트 20억짜리만 쳐도 6채면 얼마예요? 100억이죠. 100억이 넘죠. 그럼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표의 핵심은 뭐냐면 되게 유명한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저 4칸 안에 다 들어있대요. 첫 번째 2,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90%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 4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은 10%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하고 돈을 맞바꾸는 형태의 어떤 소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출근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바로 끊기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의 최고의 무기는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0을 투자하면 100을 정직하게 돈을 버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랬죠. 사람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 일한 만큼 돈을 벌어야 된다. 저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나쁜 짓에서 돈 번 거다. 이렇게 했던 게 딱 제 세대까지거든요. 최대 리스크예요, 이 사람들이.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거. 저 봉급생활자랑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그거죠. 가게를 내가 차려놓고 내 가게 내가 출퇴근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돈을 버는 사람들. 내 가게를 출근하지 않으면 가게가 잘 돌아가지 않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부자라고 하는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인구는 10%래요. 맞죠? 오너랑 투자자,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보면 이 정도 비율이 맞을 거고, 돈은 90%를 가지고 있대요. 저 사람들은 시간하고 돈을 곱하기 해서 돈을 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잠깐 괴리감이 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돈을 어떻게 저 사람들이 90%를 갖고 있냐? 그럼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기업가, 여기 창업 회장님들 있죠?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의 회장님의 자산을 다 이렇게 모은 거랑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모은 거랑 누가 돈이 많을까요? 이제 이해되세요? 워렌 버핏이 돈이 많아요? 미국에 있는 여기 워렌 버핏은 여기 있는 사람이죠. 워렌 버핏이 돈이 많아요? 미국 국민들이 돈이 많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죠.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게 모두가 다 시스템입니다. 대기업들이 차려놓은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은 소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예로 커피를 사 먹죠.
예, 커피를 가서 사 먹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장치 안에 가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점주는 커피 한 잔을 팔았고 저는 커피 한 잔을 사 먹었죠. 근데 커피를 저만 사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사 먹죠. 그럼 한 점포에 가서 10명이 사 먹었죠. 그러면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본사는 한 개의 점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점포가 있죠. 그러면은 이 점주는 하루에 10잔을 팔았고 저희는 한 잔을 사 먹었지만 점포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몇 개를 판 거예요? 수백 잔을 하루에 판 거죠. 수천 잔이 되겠죠. 그 권리를 본사가 다 로열티로 가져가죠.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돈이 돈을 불리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만들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 곱하기 100이 돼서 소득이 버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간과 돈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이 책의 핵심은 왼쪽 사분면에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되고 싶거나 여러분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20대들 군인들이 막 군대 가서 월급 받은 거 갖고 다 주식을 하죠. 왜냐면 저 왼쪽 사분면이 이제는 저희 때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저 왜 직장 다니고 가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스스로들 깨닫고 저 왼쪽은 답이 없다.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가진 거를 모두 다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흐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전부터 벌어졌던 일이에요. 제 세대 때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원 가고 막 이런 게 보통 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스펙으로 좋은 직장을 가려고. 근데 제 사촌 동생이 저랑 9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 친구들이 시작했던 게 뭐냐면 스타트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학교 때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해서 창업을 하거나 앱 개발해서 팔고 막 이런 거를 하려고 이제 회사를 안 가는 거죠. 회사를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돈을 버는 형태를 바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는요, 이렇게 흐름이 있고 트렌드가 이렇게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걸 그냥 보시면요, 유통이라는 게 거치지 않고 돈이 벌린다고 하는 거는 다 이 거짓말입니다. 사실 주식도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니까 돈이 벌리고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돈이 벌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막 비트코인이 사기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되게 많은 게 거기는 수요와 공급이 없고 돈을 많이 그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붓고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돈을 빼가는 그런 가치를 올려서 돈을 빼가는 어쨌든 뭔가 유통이 되지 않는데 코인이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가치를 막 들쭉날쭉 자기들끼리 막 하는 그런 거라서 막 지금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죠. 첫 번째 유통은요, 정상적인 유통은 요 틀 안에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맨 위에는 200원짜리 예를 들어서 과자를 우리가 1,000원 주고 사 먹었죠. 정상적인 거였죠. 왜냐면 회사가 만들고 광고하고 총판, 도매, 소매 이 마진들이 남겨서 소비자 가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좋은 유통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대기업의 이 생각으로 밑에 있는 유통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똑같은 과자를 광고도 자기들이 하고 유통도 자기가 해서 소비자한테 싸게 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누가 마트 가서 차 끌고 마트 가서 장을 보냐? 집 앞에 슈퍼 가면 되지. 누가 TV로 물건을 사냐? 누가 인터넷으로 물건 보지도 않고 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현실이 됐죠. 우리 삶에 녹아왔죠. 근데 맨 밑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은요. 회사가 400원짜리 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대기업 제품보다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2만 원짜리 이넨서 같은 그 알로에 수딩 젤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 과정을 다 빼버리고 회사가 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 같은 사람한테 권리를 다 주는 겁니다. 광고하고 유통하는 그 권리를 다 주고 소비자에게 싸게 혹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이 제품의 유통 판권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했죠. 네, 다 안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거 되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회사의 제품을 선택을 해서 저거를 입소문 내서 써보고 입소문 내서 유통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요즘에 영화관은 가지 못하지만 영화 보면 여러분들 입소문 내요 안 내요? 치킨 먹으면 입소문 내요 안 내요? 맛있다고 막 하죠. 근데 거기서 로열티 받으세요? 아니면 뭐 커미션이라도 좀 받으세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품 다 쓰는데 화장품 좋다고 해서 소개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화장품 회사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킨에서 나오는 이 제품 써보고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이 제품 먹어보고 좋은 거를 소개하면 그 중간에 있는 마케팅 비용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삶에 녹아져 있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고 이것들로 인해서 많은 부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이 성행되지 않았던 게 택배하고 그 인터넷이 잘 좋지 않으면서 잘 흥행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세대는 택배 하루면 오죠.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 하나면 다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시작의 적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회사의 개발권을 이거를요 지금 아직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주겠대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누구나 다 하죠. 네. 이거 아직 안 나온 건데 이런 아이템을 개발 한번 해봐라고 소스를 준 거예요. 그럼 대출 받아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게 다 욕먹었던 사업이에요. 처음에 다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아라고 이제 했던 사업인데 플랫폼 비즈니스죠. 이 굉장히 롤 모델로 뽑히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냐면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처럼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다리만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설명 안 해도 되죠. 배달의 민족 누가 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치킨 먹으려면은 치킨집 전화번호부를 뒤져요. 저기다가 지켜요.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방문 포장하면 더 싼 거 알죠? 근데 배달비를 굳이 내가면서 왜 다 저기다 시키냐는 거예요. 저게 트렌드고 유통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뉴스킨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벌어지는 어떤 그 유통 비용 마진을 저희한테 개인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플랫폼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더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이 말도 안 되는 1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에도 1층에 오프라인 상가들은 다 이제 가게를 내놓기도 하고 막 바뀌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배달만 하는 가게 있었죠. 옛날에 장사 잘 안 되던 배달만 하는 테이블 한 개밖에 없고 포장만 됩니다. 이런 가게들이 지금 대박 났죠. 아, 그럼 또 제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포장하는 가게를 차려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시장 포화입니다. 네. 이게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비대면 사회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근데요,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대면 사회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일부는 돌아가겠지만 완벽히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무실 안 나가고 이렇게 시스템 듣는 게 좋아요? 미팅하고 이렇게 좋아요? 아니면 사무실 나가실래요? 지금 막 웃죠?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화상 수업할래? 학교 올래? 이러면 다 화상 수업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트렌드 코리아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분석이 나왔어요. 앞으로 직업군을 선택할 때 이 하향세를 그리는 이 직업군이 있을 거고 요 상승 곡선을 타는 직업군이 있을 거다. 잘 선택해야 되고 이 양극화가 극심하게 벌어질 거다. 옛날에는 경제가 떨어지면 V자처럼 떨어지면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만 올라가는 이런 K곡선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거를 흐름을 타야겠죠. 밑에 있는 거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좀 미래지향적이고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소득자로 이제 올라갈 거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배되는 이 경제 흐름에 지배되는 어떤 그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이 하향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해도 위에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회사는 상승세를 엄청 탔죠. 근데 지금 막 회사 부도나네 어쩌네 이런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이 안 돼 있고 그냥 모든 게 다 대면되어 있던 그런 회사들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2020년 통계가 나왔어요. 1분당 온라인으로 소비되는 모든 컨텐츠를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거 몇 개 좀 볼게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줌. 1분당 회의 개설수가 20만 8천 건이 넘고요. 넷플릭스를 그 40만 건, 40만 시간 이상 1분당 동시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거죠. 아마존에서 이게 미국이니까 이 7천 개씩 1분 내에 택배가 나간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훨씬 많겠죠. 제일 중요한 거 온라인에서 한 1분당 12억씩 계속 유통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 나는 아직 좀 기다렸다가 회사를 잘 알아보고 회사를 가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다시 사람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아까 K 곡선에 나왔던 그 하향세를 바로 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보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봐야 되죠.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을 띠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불필요한 지출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불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하지 않은데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떠나서 이 제품이 쓸만한가 검토해 보셔야 되고, 이 제품이 재구매가 저절로 되는지를 또 테스트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권해줄 만한지 보셔야 되고, 이 제품이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제품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카테고리가 동그라미여야지 이 비즈니스는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나 티알라인 티 먹었는데, 그 불필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문을 내려면 내가 써보고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영화 본 걸 투자라고 해요. 그냥 내가 좀 즐긴 거죠. 여러분들 이뻐지는 게 투자예요. 원래 다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그냥 뉴스킨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근데 사업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입소문도 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서 소개를 해보고 재구매가 실제로 벌어지는지 잘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아이템을 잘 보실 때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제품인지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정상적인 그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뉴스키는 현재 사업자 한 명당 소비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 정상적인 그 유통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하나에 하루에 방문하는 한 달에 방문하는 손님의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유통이죠. 그러면 점포는 돈을 벌고 본사는 돈을 벌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이제 시작하는 이 회사고, 소비자 아직 없고, 사업자 모집하는 중이야. 똑같이 얘기하죠. 그럼 맞는 것 같죠? 사업자를 먼저 시작을 해서 손님을 맞이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회사는 5년이 채 안 가서 소비자를 만들기 전에 회사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5년 사이에 회사 매출은 굉장히 높고, 먼저 시작한 사업자가 돈을 벌고, 그럼 돈은 누가 쓴 거예요? 사업자끼리 돈 먹고 돈 먹기를 해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을 벌고 회사는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 가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회사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0년을 뉴스킨을 해가지고 내 자산을 만들어 놓고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그 장치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죠. 예, 회사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이런 스펙들은 구글이나 이런 데 좀 뒤져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을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만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35년, 36년 된 회사고요. 기업 신용평가 전 세계에서 매기는 기업 신용평가 1등급, 2등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평가가 아니에요. 전 세계 기업을 평가하는 등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등급을 맞으면 회사가 30년 이내에 도산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판정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제품 보셔야 되죠. 이 회사는 4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비즈니스가 들어올 빅플래닛, 그 다음에 기부 이렇게 있고요. 이 회사는 되게 소소하게 시작을 했어요.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넣지 말고 좀 화장품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에이즐락이라는 제품이 2008년, 2009년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항노화 회사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요즘 이제 막 알아보시는 분은요, 오늘 초대해 주신 분에게 옛날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뭐 증명은 다 끝납니다.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뉴스킨 제품을 쓴 지 8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에이즐락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제 얼굴을 맨날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다 관리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잘 몰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동창들 결혼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20년 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막 이랬는데 다 아저씨가 된 거예요. 완전 아저씨. 37, 8살짜리 주변 남자들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 아저씨가 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저한테 똑 물어보는 게 야, 너는 왜 그대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내가 8년 동안 헛되이지 않았다. 예. 이거를 느끼게 됐고 그냥 에이즐락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바닉을요 사가지고 2주 동안 매일 해보세요.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실 거고요. 그게 가능한 일은 뭐냐면 이 회사는요. 이렇게 무모한 실험을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원숭이를 키워가지고 왼쪽은 늙었고 오른쪽은 안 늙었어요. 이걸 밝혀내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디스커버리 채널,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TV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소개가 됐다는 이유는 공신력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요, 뉴스킨이 통째로 이렇게 샀어요. 통째로. 통째로 그냥 사가지고 이 회사가 과학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제조력 있는 뉴스킨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손쉽게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제 사진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예, 왼쪽도 한 5년 전인가 그렇고요. 오른쪽이 이제 최근이에요. 예, 지금 막 크게 웃고 있는 분들 제가 이름 다 적어 놓을 거예요. 이건 저희 엄마 사진이고요. 왼쪽은 9년 전인가 그렇고 오른쪽이 최근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당뇨 중증 환자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사실 자체가 사실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렇게 사업도 사업이지만 저는 이 제품이 이 회사가 저한테 굉장히 큰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갈바닉이 나올 때 사람들이 많은 사업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 2%만 이 사업을 선택했고 한 10%는 제품을 사용했고 80%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근데 주변에 여러분들 갈바닉 모르는 사람 없고 갈바닉 다 한 번씩 써봤죠? 그러면 저 2008년도에 돌아가서 갈바닉 판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때 사하실래 안 하실래요? 왜 이제 내가 뉴스킨을 알았을까? 막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죠. 근데 지금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13년에는 다이어트 제품들이 나와서 지금 완전 그냥 검증됐죠.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TR90를 또 한 번 했거든요. 이 제품의 위력을 느낀 게 한 달 만에 제가 6kg를 감량을 했어요. 근데 체지방률만 7% 감량을 했거든요. 체중은 2kg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저랑 아까 장현보사님도 다이어트를 왜 이렇게 빡세게 심하게 했냐 하는데 이 제품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트레이너였잖아요. 그렇게 살을 빼면요 얼굴이 맛이 가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일절 막 식단 막 칼같이 지켜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저 그냥 한 달 바짝 한 거예요. 15년도에는 이런 제품이 나왔고요. 맞춤형 화장품. 16년도에도 이런 제품이 나와서 기회가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제품 TR90, 뉴스스팬 이런 제품을 가지고 진짜 비즈니스 맛이 이런 거구나, 레버리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때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뉴스스팬이 나올 때 20분 만에 이거 품절됐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20분 만에 저로부터 벌어진 매출이 3억 정도가 됐어요. 매출이. 제가 혼자 3억어치를 다 판 게 아니죠. 이거 묶어가지고 70만 원인가에 팔았던 거, 75만 원인가에 팔았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제가 혼자 2억, 3억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이 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전문점의 본사가 하루에 커피를 수천 잔을 팔아서 그 로열티를 받는 그 수익 구조랑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판권을 또 앞으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잡는 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루미스파라는 게 나와서 또 지금까지 미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제품을 산 사람들이 모두가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젤하고 폼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매출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달 이제 나오죠. 본 판매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그냥 문지르면 하얘지고 탄력이 좋아져요. 모공이 줄고. 이 판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부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 제품 체험 꼭 받아보시고요.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소스를 드리면 이건 완전 기밀인데 파마넥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본사에서 이제 추후에 발표되는 그 제품을 이제 어떤 토론하는 자리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온라인으로. 미국 개발자랑 미국 마케팅 담당자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약간 SF 영화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제품이 이제 또 나와요. 먹는 걸로. 그러면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부스트도 저게 그냥 2분만 문지르면 얼굴이 하얘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죠. 근데 갈바닉도요 2008년 9년도에 나올 때 말도 안 된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이었죠. 갈바닉 쓰면 완전 좋아지거든요.
그냥 이거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사업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알아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제품 써보세요. 이거는 제가 오늘 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사업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글로벌에서 100억 달러의 매출이 벌어졌어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그럼 이 100억 달러 중에 한 40%는 누가 커미션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40억 달러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커미션으로 나눠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저걸 기회로 보고 40억 달러를 가져갔는데 누군가는 저걸 지금도 모른다. 혹은 나는 관심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요, 이 회사가 저 100억 달러를 지금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12년이에요. 근데 앞으로 한 2년 정도면 저거를 곱하기 해서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발생되는 100억, 200억에 대한 그 권리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즈니스는 이런 브랜드처럼 이런 로열티를 받는 수익 구조랑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써보고 소개하면 저렇게 가지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점포를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일은 저 본사의 권한을 누구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포가 점포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대리점에 대한 로열티를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시작을 해서 이 1차 대리점 6개를 예를 들어서 6명에게 소개를 해서 6명이 사업을 하고 6명의 사업을 하면서 벌어진 매출에 대한 5%를 로열티로 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작한 사람도 그로부터 시작된 1차는 또 받겠고 저한테는 2차가 되겠죠. 모두 이렇게 소개 6차까지 5%를 주게 됩니다. 네. 죄송해요. 6차까지 받게 되는데 이 로열티 6차까지 5%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도 5%까지 로열티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6레벨까지 5%를 주는 회사는 없어요. 그거를 잘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방식을 쓰는 회사들이 1대 5%, 2대 뭐 2.5%, 3대 2.5%, 4대 1%, 0.5%, 0.25%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5%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벌어진 일이 1차에 5%가 6명이 되는 거죠. 그럼 6명이 또 6명씩 분양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2차 대리점이 되는데, 그러면 나로부터 파생된 2차 대리점은 36개가 됩니다. 3차 대리점은요, 6명씩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이 대리점이. 그러면 36개가 6명씩 소개하고 216개에서 6명씩 소개하면 4대까지만 내려오도 7,700개가 됩니다. 그럼 5차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6차까지?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6차만의 합이 1대부터 5대까지 합보다 많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로열티를 줄이죠. 저희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총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약간 괴리감 느끼는 이 숫자죠. 그럼 저기서 나는 한 1%만 달성해보자 라고 하면 3,000개 대리점이 나옵니다. 그럼 5%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대리점 하나당 20만 원의 평균 로열티가 나오는데 그럼 얼마예요? 한 달에 6억의 로열티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이거 완전 그냥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랑 똑같죠.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비전이 뭐냐? 돈 되는 거 알겠고, 뭐 이런 제품 좋은 거 알겠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이 비전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뉴스킨에 대한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라고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죠. 열심히 사는 이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회사 가서 치이고 상사한테 쪼들리고 막 집에 가서 막 또 쪼들리고 막 애는 뭐 잠깐 보고 막 주말에만 가족들하고 잠깐 시간 보내고 막 열심히 돈 벌어가고 저축하고 막 이런 이유가 다 있잖아요.
어떤 걸 하시려고. 근데 그게 쉽게 손에 잘 안 잡히죠. 근데 그거를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평생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데, 평생 일을 하다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가족들하고 시간도 잘 못 쓰고.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트레이너를 했다면 저는 2020년 진짜 힘들었던 시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뉴스킨을 한 6년, 7년 한 결과 2020년에 출근 한 번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크게 없었어요. 오히려 비즈니스는 조금 더 확장이 됐고 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7, 8년 전에 제가 선택할 때 이 일을 선택할 때도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게 되는 일일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지만 개미같이 시간을 썼더니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됐습니다. 뉴스킨의 가장 큰 비전은 시간의 유한함을 여러분들에게 지켜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24시간을 쓰고 누구나 100살까지 사는 그런 시간을 주어지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쓰고 싶은 시간을 쓰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다가 평생 시간을 바치고 나는 돈 벌고 가족들은 내가 돈 버는 돈을 쓰고 그냥 가족들하고 좀 그냥 원래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주말에만 좀 시간 쓰고 휴가 때만 같이 가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서 5년, 10년 뒤에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거를 결정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간의 유한함이라는 걸 부모님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깨달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내년에 7순이세요. 근데 이때가 64세 정도 되셨을 때예요. 근데 이때 평생 저희 아들 둘 키우고 아버지가 사업 부도 내고 막 이러면서 어려워진 가정을 평생 돈 벌다가 65세가 되는 데까지 여행을 단 한 군데도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던 게 있어서 그럼 엄마를 지금부터라도 모시고 다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고 싶은 데를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아무 데나 너가 가고 싶은 데를 가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이제 화를 냈죠. 그랬더니 이유가 가본 데가 없어가지고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6시 내 고향 이런 걸 보고 좋은 데가 보이면 얘기해라 했더니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타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강원도 투어를 가자 해갖고 그 다음날 간 겁니다. 그 다음날 얘기 나온 다음날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굉장히 소소한 거죠. 아니요 뭐 지금 뭐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아들이나 딸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내일 이거 가면 안 돼? 안 돼. 엄마 회사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될 건지 아니면 그래 가자 라고 해서 저도 이게 굉장히 소소한 거죠.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막 돈이 막 몇 천만 원씩 필요하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냥 2박 3일 잡고 강원도 투어 가서 너무 즐겁게 놀았던 기억? 여수 가자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여수 떠나는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시켜놓고 먹는 거? 여수에 저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어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무슨 산 꼭대기 절벽에 있는 절에 가자 그래가지고 엄마랑 가는 여행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고 그냥 가고 싶다는데 그냥 저는 이게 기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 40년, 50년 된 친구들이에요.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이제 베트남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여행 보내드렸어요 이게 아니라 여행은 다 누구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행사에 카드 긁으면 돼요.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400만 원 좀 안 들었거든요. 그냥 그 카드로 긁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이제 이때 엄마가 국제선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이라는 데를 태어나서 처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짐 싸가지고 차로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이제 갔죠. 수속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약간 그냥 당연히 갔던 장소에서 약간 컬처 쇼크가 온 게 뭐냐면 자식이라고는 저 혼자 온 거예요. 평일 낮이었거든요. 평일 낮이어가지고 다 회사 가고 저만 혼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이게 뭐지라고 해갖고 이제 뭐 다 해갖고 이제 보내드리고 오는 날도 이제 아침 6시 비행기 떨어지는 거여서 7시에 이제 모시러 갔거든요. 또 저 혼자 온 거예요. 아들들 다 이제 회사 가야 되니까. 근데 이때 이 사건으로 엄마의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아들 백수냐 이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근데 백수 아들이 이런 여행을 보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나 뉴스킨하기 참 잘했다. 예. 내가 만약에 나도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이 생기면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늘 없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학교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 비를 쫄딱 맞고 왔는데 엄마가 없어가지고 발로 현관문을 부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그게 이제 짜증이 나고 막 이게 있어가지고 늘 엄마 아빠가 없고 친구들은 뭐 엄마라도 이제 데리러 오고 이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가정을 꾸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고, 이렇게 왼쪽에 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됐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똑같이 웃으라고 해서 웃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 사진은 웃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저 뉴스킨 처음 시작한다 할 때 등짝을 때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뭐가 좋냐라고 하니까 그냥 걱정 없이 아들이 좀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해가는 거, 잘 살아가는 거, 엄마가 빚만 물려줬는데 그런 거 다 해결하고 이제 좀 앞으로 희망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를 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뉴스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여기 밀레니얼들은 여행 많이 좋아하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여행 안 다녀도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여행 안 다니면 못 살죠. 근데 여행을요, 여기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제주도니까 이제 해외를 자주 못 가니까, 어, 이게 깃발 쫓아다니는 여행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시간 쓰고 이렇게 여행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요즘에 뉴스킨하고 참 감사한 게 여행을 가잖아요. 일단 가요. 일단 가자고 해서 가는데 오는 계획을 잘 안 세워요. 예,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하게 되면서 더 좋아졌거든요. 거기서 그냥 일하면 되니까. 아주 좋죠. 그냥 여행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여기도요, 제주도 갔다가,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일반적인 여행이었으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갖고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요. 왜냐면 하루 더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날 또 있으니까. 그냥 너무 좋았거든요. 이 바다를 보면서 낮에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이 햇빛과 사람들 말이에서. 이런 핫플레이스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주말에 카페 가보면 사람에 치여갖고 사진 못 찍죠. 예, 근데 여러분들 사진 이렇게 그냥 막 남길 수 있고요. 이건 아주 작은 소소한, 그냥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그냥 제가 원할 때 떠나고 원할 때 돌아오고 여기 사람 없을 때 다니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휴가철에 어디 가는 거거든요. 절대 어디 안 갑니다. 비싸고 차 막히고 사람 많고. 예.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를 알게 됐고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28살에, 29살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개미같이 해서 잘 왔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성장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한 발 한 발 와서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신 분한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오늘 끝나고 꼭 전화나 이런 또 영상 미팅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뉴스킨 하세요. 예, 진짜 좋습니다.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오프라인이 이제 가능해지면, 더 좋은 무대에서 또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이 나아지려면 시간과 돈을 같이 벌어야 한다는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